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번에 헬기로 이동하는 만큼 별도의 주민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공항에서도 별도 행사도 없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언급이 사실상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북한과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라는 미국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진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유호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우리 공군 1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세배 기자, 공항도 출발 준비로 분주하겠네요. 네, 10여 분 전쯤에 방북 수행단을 태운 버스 여러 대가 서울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 측 인사들은 물론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된 특별 수행원들을 태운 버스인데요. 이 수행단은 공항 안에서 보안검사를 받고 비표를 수령하고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 공군 1호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입구에서는 이 청와대 관계자가 드나드는 차량을 명단과 대조하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그제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양에 도착한 선발대를 제외하면 110여 명 정도가 오늘 평양으로 떠납니다. 문 대통령은 예고된 대로 잠시 뒤 오전 8시쯤에 이 청와대를 떠나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그곳에 도착하면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문 대통령과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전 8시 40분에 서울공항을 이륙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공군 1호기가 이륙할 때까지 모든 화면이 생중계가 될 텐데요. 공군 1호기는 북쪽이 아니라 이 서해 쪽으로 향한 뒤 디귿자 모양으로 우회해서 평양으로 향하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행 시간은 1시간 10여 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전 10시쯤에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한 뒤 북측의 영접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시내로 이동해서 오찬을 한 다음 오후 들어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2000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처럼 이 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문 대통령을 영접할지 주목됩니다. 네,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이번 평양 방문에서는 2박 3일간 공식 회담만 최소 2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합니다. 서해 직항로 하늘길을 이용하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 오전 10시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활주로에 직접 나와 남측 대통령을 맞이하던 북측 위원장의 모습을 18년 만에 다시 볼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후 공식 환영 행사와 오찬에 참석한 뒤 곧바로 첫 공식 회담을 진행합니다. 벌써 3번째 만남인 만큼 형식은 과감하게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첫날 일정을 환영 만찬과 예술 공연 관람으로 마무리한 양국 정상은 둘째 날에도 오전에 바로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은 둘째 날 낮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간 긴장 해소 방안을 담은 군사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남북 정상 간에는 처음으로 민감한 비핵화 의제 등을 직접 다루다 보니 어느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나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블랭크입니다. 문 대통령 일행은 셋째 날 오전에 공항 환송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보다리 회동처럼 별도의 신교 일정이 진행될 경우 귀경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스튜디오에 전문가분을 모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님 나와주셨고 또 KBS 통일외교부의 이효용 기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북핵 네. 문제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와중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회담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번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간에서 중개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하느냐 여부입니다. 네. 그동안 북한은 종전선을 먼저 요구를 했고 미국은 비핵화 리스트를 먼저 꺼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일시적인 난기류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두 정상 간의 메신저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예.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현재 막혀있는 이 비핵화 구조를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네. 여기에 출발점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내느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정상회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간의 현안인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종전선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네. 과연 어느 선까지 좀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 역시 비핵화 리스트 제출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동안 보면 이제 상호 간에 먼저 비핵화를 또는 먼저 종전선언을 이렇게 네. 요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형식상은 차이를 시간을 두고 하지만 내용상 거의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하자마자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는 예. 그런 식으로 조율을 이번에 해내느냐 여부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는 내용상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그런 군사 부분의 합의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군사 합의서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 네. 남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 또 군사적인 무력 충돌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나온다. 그렇게 본다면 예. 남간에는 이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버금간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다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또 예. 북미 정상회담 또 나아가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그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은 결국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의 막힌 부분을 예. 뚫어낼 수 있느냐 하는 여부인 것 같고요. 그것에 또 더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네. 군사 부분 같은 경우는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합의는 유엔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남북 차원에서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는다랄지 또는 DMZ 내에서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시킨다. 예. 그리고 DMZ 내에서 한국 전쟁 때 보면은 남북 미중 병사들이 지금의 휴전선 주변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예. 유해 발굴 문제랄지 또는 JSA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문제랄지 네. 또 NLL 서해 NLL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을 방지하면서 새롭게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또 하나의 네. 축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남북 군사 부분에 있어서 장성급 회담이 그동안 열렸었고요. 예. 또 실무회담이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예. 아마 거기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이 나올지 어떨지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남은 부분은 임종석 실장도 이야기했던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백이 남아있을 뿐이고 예.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다 남북 차원에서 다 정리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문안 관련된 부분을 네. 확인하는 수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역량의 집중은 역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은 흉금을 터놓고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 가슴 속에 있는 깃을 열고 옷깃을 열고 시작을 하자는 것인데요. 네. 결국 얼마만큼 이번에 양 정상이 그 분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토론 속에서 예. 정리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선 1, 2차 정상회담 분위기를 보면 두 네. 정상이 터놓고 얘기할 자세는 뭐 얼마든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3차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이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은 네. 과거 2000년, 2007년도 정상회담은 굉장히 분위기가 사실 처음에 딱딱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처음 만나자마자부터 오늘 그러니까 평양 순환공항에서의 환영 행사, 네. 오찬, 그리고 바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 이전 2000년, 2007년도에는 첫날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튿날부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 2차례 남북 정상회담, 또 대면을 한다면 한 대여섯 번 이상의 대면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예.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마지막 날 20일 날 네. 친교 활동이라는 표현을 임종석 실장께서 썼는데 네. 친교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친교 활동 한다로 읽혀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판문점에서의 도보다리에서의 40분 동안 만남이 예. 저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 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감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1시간 이내 또는 예. 한두 시간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한 대화를 네. 할 수 있는, 특히 아마 비핵화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것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요. 아마도 서울공항에 도착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고,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행단들이 속속 이제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효영 기자, 지금 청와대를 출발하는 모습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출발 예정 시간이 8시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인근에 수행원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청와대로 일단 와서 같이 출발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공식 수행단과 특별 수행단이 있는데요. 이 네.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공식 수행단은 아마도 동선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특별 수행단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8시에 출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지금 8시 1분이 됐는데요. 네. 약간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네. 청와대 출입기자의 보도에서 봤듯이 한 8시 5분 정도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항까지는 헬기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곧 모습을 화면에 드러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동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성남 서울공항에 8시 40분 정도, 그러니까 8시에 청와대에서 예. 출발을 하면 뭐 한 10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네. 헬기로 이동을 해서요. 약간의 준비라던가 절차를 네. 좀 거치고 이륙 예정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예. 8시 40분에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공항을 출발할 예정이고요. 네. 이 서해 직항로로 가게 되는데 이 서해 직항로는 일단 이 공해상을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꺾어지기 네.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네. 이렇게 꺾어서 가기 때문에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화면에 지금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갈 공군 1호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비행기를 택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육로로 가지 않고. 네, 앞서 이 선발대는 육로로 지난 일요일에 올라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택한 가장 큰 이유가 도로 사정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4.27 정상회담 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도로 사정이 많이 불비해서 차로 오시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비행기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그 멘트도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지난 일요일에 올라갔던 이 선발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가 한 170km 정도 구간인데 예. 한 60km 이상 속도를 좀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도로가 많이 패여 있었다. 예. 이 왕복 4차선 정도의 도로였는데 최근에 폭우 때문에 좀 도로 사정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육로로 바로 평양을 가봤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보다도 지금 선발대가 전해온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 사정이 그때보다 다시 떠나. 조금 더 안 좋아진 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국제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영접할 것을 기대한다. 이건 청와대 입장이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 환영 행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요. 뭐 네. 정확하게는 아직 모른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례를 보면은 2000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었고요. 또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던 그런 장면도 좀 기억이 나고요. 또 2007년에도 4.25 문화회관 앞에서 이제 첫 만남을 가졌는데 네. 일종의 뭐 공식 그 영접 행사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라고 하는 어떤 예. 그 이름으로 만남의 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을 기대한다. 이 정도 밝혔으면 뭐 사실상 나오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할 수 있겠죠. 지난번 4.27 정상회담 때도 네. 지금 이영 기자 이야기했습니다만 북측에서 비행편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예. 입장을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환영 행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예. 결국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생중계의 최대 수요자였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생방송을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그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초로 이제 평양을 대통령 입장에서 처음 밟는 과정이 되는데 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네. 이것은 아마 저라도 당연히 나갈 거라고 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가 그렇습니다. 이 기회는 뭐 전 세계 수천 명의 기자들이 지금 예.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 평양 방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구를 맞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네. 순환공항에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저는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효영 기자, 지금 화면 하단의 자막에 보면은 북한 매체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아침에 상당히 이른 시각부터 북한 매체들 보도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 조선중앙통신이 관련 소식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내용을 좀 보면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을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아주 상세하게 일정까지 이렇게 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도 했는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으로 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남북관계 발전을 더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의미를 부여했고요. 노동신문도 거의 동시에 일면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예. 이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대내용 매체라기보다는 대외용 매체고요. 예. 이 노동신문에 실리거나 조선중앙TV 뉴스로 나와야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거든요. 네. 이 조선중앙통신뿐만이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바로 이렇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번 정상회담 자체를 오픈하고 네. 하겠다 이런 대대적으로 의지가 홍보한다고 보면 네네 되겠네요. 읽혀지고요. 앞서 이제 두 차례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예. 그때는 도착을 한 다음에 오후 한 4시, 5시 이 무렵쯤에 한참 지나서 도착했다, 뭐 환영 행사를 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시차를 두고. 네네. 그런데 지금은 도착도 하기 전에 일정을 공개한다라는 것이 예.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예.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것은 네. 평양 시민들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알리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서 네. 백화원 초대석까지 가는 그 과정에 평양 시민들이 환영하는 네. 그런 인파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예.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래도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 과정에서 네.
백화원 초도소까지 가는 과정에 시민들이 만약에 나와 있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간에 내려서 시민들을 네. 만나서 인사를 하거나 예.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그 친화적인 이미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뭐 파격적인 행보도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가능성, 그 파격도 저는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제 기억엔 전례가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네네. 2000년에는 공항에서 영접 행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었고요. 이제 연도에 시민들이 꽃술을 들고 환영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2007년 정상회담 때는 이제 육로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예. 사유문화회관 앞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무게차를 타고 이동을 잠시 했었던 네,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차에서 내려서 시민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네. 모습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생중계 여부인데요. 예. 지금 거의 이제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으로는 뭐 거의 처음으로 어제 임종석 실장은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 생방송 라이브 중계가 몇 차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남측뿐만이 아니라 혹시 북측에도 오늘 라이브 중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예. 이 조선중앙TV가 이 방송을 종료할 때 전날 밤에 방송을 종료할 때 내일의 방송 순서를 이렇게 미리 밝히거든요. 예, 우리 네. 편성표를 네, 예고하듯이. 네.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방송을 종료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오늘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네, 관심 지켜봐야겠네요. 갖고 볼 포인트입니다. 생중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지난 2000년, 2007년도에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시차를 두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양 순환공항에서 실제 그 생중계가 이루어진다면 예. 거의 남관계사에서 기록될 만한 또 기념비적인 그렇습니다. 일이 되겠네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예.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 예. 자신감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평양 순환공항에서의 그런 환영 행사, 네. 이것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또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효영 기자. 네. 이효영 기자도 얼마 전에 평양에서 직접 생방송에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네, 네. 기술적으로는 남북 간 생방송 연결이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네, 이 위성만 이제 연결이 확보가 되고 나면 네.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AP의 위성을 사용을 했고 네. 또 AP와 협력 관계에 있는 조선중앙TV의 방송원들이 나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AP가 빠지고 예. 이 KBS와 조선중앙TV가 직접 협력하는 방식으로 네. 생중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을 태울 공군 1호기가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치고 지금 수행원들을 일부 먼저 태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화면에서는 뭐 주요 기업 총수들의 모습도 보였고 또 대중문화예술인들 또 스포츠계 인사들 다양한 분야의 특별 수행단이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각 정당의 참가자들도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수행단은 뭐 탑승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모습이 보이고요. 서훈 국정원장의 네, 모습도 서훈 국정원장, 보이고요. 또 박지원 대표 네. 모습도 보입니다. 아마 지금 분위기는 기념사진도 찍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신중하게 아마 평양에서의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윤 기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헬기로 이동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은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네. 다른 수행단이 먼저 탑승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가장 마지막에 탑승해서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별 수행단은 이미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각 서울공항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현 기자? 네, 일단 10시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네. 공식 환영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 일정 12시 오찬입니다. 예. 오찬 장소나 뭐 누구와 오찬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찬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2시에 1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후 오후 6시에 환영 공연, 7시 환영 만찬까지 마치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김정숙 여사와 다른 수행원들 일정은 또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는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네.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 명칭음악종합대학 이렇게 두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고요. 예. 또 특별 수행원들은 최고인민위원 상임위원장 김영남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제인들은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 내각부총리 리용남 경제 담당 부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할 때 이설주 여사가 동행을 할지도 좀 관심이 예. 모이는 포인트인데요. 옥류아동병원이나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이제 퍼스트레이디가 보통 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담에 동행을 할 때 아동 관련한 문제를 많이 자,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8시에 청와대를 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아직 출발을 안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금 네. 늦어지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8시 13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일정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수 에일리 씨 모습도 보이고 네. 또 수행단들은 탑승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출발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청와대에서 서울 성남공항까지 헬기로는 한 10여 분 정도면 네. 충분히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일정이 현재까지 지연되거나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정상회담은 오늘 어디서 열리게 될까요? 숙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숙소는 백화원 초대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공식 수행원들의 숙소가 백화원 초대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거의 확실하게 백화원 초대소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오늘 일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고 10시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아마 오찬을 바로 할 것 같고 2시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녁에는 환영 공연과 만찬, 아주 빡빡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회담 장소도 조금 눈길을 끌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는 백화원 초대소 안에 있는 회담 시설에서 회담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노동당 본부청사 본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곳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올 3월 우리 특사가 방문했을 때까지 네. 사실 공개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어떤 기록 영화의 형태로 북한 TV에 그대로 방영이 됐고 네. 저희가 사실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도 보면 특사를 만나거나 하는 경우에 종종 이곳을 스스럼 없이 좀 보여주고 개방하고 확실히 좀 정상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으로는 처음으로 백화원 초대소가 아닌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전체적인 일정도 왼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내일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또 마지막 날 20일에는 환송 행사와 평양 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세 번째 날 일정에는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임종석 실장이 밝힌 일정은 10시에 공식 환송 행사를 하고 네. 이제 백화원에서 환송을 하고 나면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정상 간의 친교 일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또 새롭게 추가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친교 일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좀 떠오르시는 장면이 저번 판문점 선언 때 도보회담, 네. 도보다리 회담의 그 장면일 텐데요. 아마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외신 기자들도 아마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백화원 초대소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또 괜찮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뒤에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를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아마 이 시각에는 헬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의 가교가 잘 놓여진다면 다음 수순은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예.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9월 하순에 네.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예. 그건 거의 확정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그 연설을 예. 하는 걸로 9월 2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예.
이 연설을 하게 되면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명하는 네.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서 좀 더 한미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예. 그 다음 수순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이나 또는 워싱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가능하다면 또는 뭐 희망입니다만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이뤄내는 예. 이것도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다. 중국에서 그동안 남북 미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종전선언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남북미 중심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덜하면서 네.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는 그것을 통해서 또 비핵화에 또 속도감을 내는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올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효영 기자. 네. 그 북한이 평양공항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을 생중계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정부 측에서 공지한 예. 일정을 보면요. 10시에 도착이고 생중계 예정이다. 네. 이런 이제 짧은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하는 장면은 녹화 중계가 될 것으로 예. 보이고요. 또 백화원에 도착하는 장면도 생중계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실시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이제 조선중앙TV까지 생중계를 할지 여부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예, 수는 그건 아직 없고요. 미확인 상태고.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예. 즉화 협의해서 기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이고요. 근데 저는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네. 지금 판문점에서 열렸던 4.27 정상회담 때 거의 전 과정이 네. 생중계가 되면서 사실상 많은 논란이 줄어들었고 예. 또 큰 홍보 효과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좀 얻었던 것을 체감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중계에 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중계도 평소에 좀 과감한 스타일 같은 것을 두고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뒤에 서울공항에 도착할 거라는 자막 보고 계십니다. 아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앞서 다른 수행원들은 일부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히 은둔형 지도자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소극적이고 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선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많이 닮은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네. 진솔하고 또 좀 더 파격적인 행보를 펼치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평양 문재인 대통령 방문 과정에서도 네네. 파격적인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좀 더 솔직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행보 자체도 네. 생중계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중계를 통해서 자신의 상당히 정상적인 지도자 이미지, 네. 또 국제사회에 자, 노출되는 지금 과정도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공항 상공에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잠시 뒤면 이제 공항에 착륙을 하고 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서 아마 공군 1호기로 탑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송을 위한 정부 측 인사들은 공항에 다 대기를 마쳤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헬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잠시 뒤면은 서울공항에 착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활주로 부분이 아까보다 사람들이 좀 덜 붐비는 걸로 봐서는 대부분 탑승을 한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탑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이륙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활주로에 좀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지 않도록 정비를 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일정으로는 뭐 차질 없이 8시 35분쯤부터 이 평양행 출발하는 모습, 비행기에 탑승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일정을 봤을 때 예정대로 8시 40분에 무난하게 이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환영 공연도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아까도 우리 측 연예인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문화 행사들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7
9시에 예. 환영 만찬이 있고 그 앞서 1시간 정도 환영 공연이 예정돼 네. 있는데요. 1시간의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행한 예술인들 지금 이제 김영석 작곡가 그리고 가수 에일리, 지코, 알리, 마술사 최현우 씨 등이 동행을 하는데요. 네. 동행한 예술인들이 북한 예술인들과 일종의 뭐 합동 공연에 작은 합동 공연을 말씀 할 끊어서 것으로 죄송한데 저쪽에 헬기가 네. 착륙을 하는 모습이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공군 1호기에 가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방금 착륙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제 곧 탑승을 하시겠군요. 네. 자, 이번 그 연예인들 참가단 면면을 보면 지난번 평양 공연보다도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평양 공연 때보다 예. 확실히 이제 가수 지코 씨라던가 에일리, 알리 씨 다 젊은 분들이고요. 그렇죠. 네. 또 북한 예술인들하고 합동 공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공연의 형태는 뭐 어떤 대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라기보다는 네. 만찬 전에 조금 소규모로 하는 공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이 이 빛나는 조국 공연 관람 가능성인데 예.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공연 시간이 1시간으로 잡힌 것으로 봐서는 네. 뭐 이동하고 공연을 보고 만찬 장소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뭐 오늘보다는 내일 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예.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전용 헬기가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착륙을 하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원래 대통령 전용 헬기는 네. 한 대가 뜨지 않고 예. 보통 2대 또는 3대가 경호상의 문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 지금 뒤에 화면에 또 한 대가 두 같이 대가 있죠. 보이는데요. 예. 네. 저 앞에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헬기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알 수 그건 뭐 예. 정확하게 네. 공개가 안 안 되죠. 네. 네. 이제 내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 알 수 있겠죠. 네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해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모습까지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대략 13분 정도 뒤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을 마무리하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앞서 전용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도 곧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빈실로 들어가시지 않고 바로 예. 아마 저기서 탑승을 하는 뭐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뭐 각계각층의 특별 수행단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먼저 네, 탑승을 마친 것으로 특별기에 보입니다. 탑승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을 하면 이제 공군 1호기는 평양을 향해서 이륙하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출발하기 전에 별도의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공항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 일정에 나와 있었었는데요. 아마도 별도의 입장은 뭐 크게 밝히지 않고 그냥 네. 국민에게 하는 간단한 인사 정도를 하고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지금 곧 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저 대통령이 전용 헬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전용 헬기 서울공항에 착륙을 했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 잠시 뒤면 헬기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공군 1호기를 향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귀빈실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시간상 아마 바로 전용기에 탑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용기 앞에서 예. 국민께 잘 다녀오겠다는 네. 그런 인사 정도를 하시고 아마 네, 간단히 손을 탑승할 흔들고, 가능성이 예. 없습니다. 지금 공식 수행원들은 이미 탑승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번에는 모두 14명의 공식 수행원이 동행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동행을 하고요. 네. 청와대에서 6명이 함께 가는데요. 먼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현철 경제보좌관, 예. 또 경호를 담당하는 주영훈 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그다음에 의전에 담당하는 김종찬 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6명이 공식 수행원으로 가게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수행원에 이름을 올렸는데 외교 장관이 같이 가는 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남북 관계는 이제 1991년 남북 기본 네, 합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전용 헬기에서 하차를 해서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곧 공군 1호기 탑승이 네. 임박한 상황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감색 양복에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했고 예. 김정숙 여사는 흰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지금 네. 비행기 쪽으로 공군 1호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 뒤로 정의용 실장 얼굴이 보이고요. 네. 임종석 실장이 환송을 하러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앞서 하시던 말씀 계속하자면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번에 네. 수행원에 이름을 올린 것은 좀 네네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남북 관계는 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다 이렇게 예. 규정을 했거든요. 네. 물론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각각 다른 의석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네. 국제법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이제 예. 적어도 남과 북의 관계는 특수 관계다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북이 어떤 대화를 하거나 할 때 통일부가 나서는 이유가 바로 예.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 함께 가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비핵화 의제가 이미 국제적인 외교적인 이제 논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 의제를 직접 다루기 위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건물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일단 귀빈실에 귀빈실에 들렸다가 잠시 잠시 들렀다가. 휴식을 취하고 아마 이동을 할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 헬기에서 내려서 서울공항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뭐 탑승 준비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대략 한 5분 정도 뒤면 다시 건물을 나와서 네네. 전용기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공식 수행단에는 참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특히 경제계 인사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네, 경제계에서는 경제인 모두 17명이 동행을 하는데요.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강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건 앞서 한 네. 10분, 5분 전쯤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전용 헬기에서 내려서 공항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 녹화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아마도 청사 안에 마련된 귀빈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잠시 뒤에 청사를 다시 나와서 전용기로 탑승을 한 뒤에 평양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 예. 평양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장하성 실장, 네. 임정석 실장 이런 분들이 남습니다. 행자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강요들에게 네. 또 청와대 인사들에게 당부하는 국정에 대한 당부를 그렇습니다. 하고. 아마 그 당부를 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1호기를 타는 그런 아마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만 동행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종석 실장이 서울에 남아서 이 상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오전 10시쯤 평양국제공항 도착 예정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서울공항을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네. 예정된 시각으로는 8시 40분에 서울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일정이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시각에는 아마 저 청사 안에서 귀빈실에서 마지막 담소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아마도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전용기로 도보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환송 인사들과 환담 중이다 이렇게 자막 보고 계시고요. 네, 8시 40분쯤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정으로 봐서는 특별히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출발 예정 시간에서 9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예. 환담을 마치고 곧 저 건물에서 나와서 비행기로 걸어가서 탑승을 하고 출발을 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도 굉장히 맑고요. 예. 인기도 좋기 때문에 비행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략 한 7, 8분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사전 네. 녹화된 영상이고요. 네. 현재는 청사 안으로 잠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시간 계산상으로 볼 때는 한 7분 반쯤 있으면 아마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공항에 헬기로 도착하는 몇 분 전의 모습을 녹화된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예정돼 있나요, 유영 기자? 네, 둘째 날 일정은 네. 일단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른 아침 9시부터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네. 어제 임종석 실장이 발표를 할 때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가능하면 어떤 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정확한 시간이나 또 정확한 일정은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일 상황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둘째 날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예.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해진 일정을 보면은 12시에 옥류관에서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옥류관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규모가 큰 냉면을 주로 파는 음식점이고요. 이곳에서 오찬을 한 뒤에 오후에는 평양 주요 시설을 참관한다 이렇게만 예. 일정이 돼 있고 여기서 또 어떤 형식의 친교 행사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 주요 시설이라고 하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여명거리라던가 미래과학자거리처럼 최근에 조성된 거리들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영상은 아무래도 청와대 앞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청와대를 출발하기 전의 모습인가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 수행원 자격으로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고요. 네, 청와대에서 서울공항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군요. 네,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특별수행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전용기에 이미 탑승을 마친 상태고요. 네. 가수 지코의 모습도 보이고 네, 각계각층의 수행단이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마술사 최현우 씨도 보이고요. 네. 정말 각계각층의 수행단들이 다 망라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사실 최연소 수행단으로 주목을 예. 끌었던 중학생이 있었는데 중3 여학생이죠. 네, 아쉽게도 어제 이제 예. 방북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통보가 무슨 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북측에서 이 학생이 저번 이산가족 상봉 때 예. 할아버지가 북측의 형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큰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라는 손편지를 써서 예. 화제가 됐던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함께 동행을 해서 평양에서 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 그런 좀 훈훈한 장면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뭐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네. 북측에서 이제 만남이 어렵겠다, 방북이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통보해 와서 방북이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후에라도 아마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앞서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상황은 이 시각 서울공항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네. 보입니다. 출발까지는 이제 4분여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아마 곧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네. 기빈실 내에서 가벼운 티타임 정도일 예. 것 같고요. 네. 환송 나온 또 내각 관료들과 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담을 나누시고. 청와대 지금 비서진들도 예. 남은 비서진들에게 이제 당부, 네. 지금 워낙 경제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당부, 뭐 이런 시간을 짧게 갖는 예.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효윤 기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은 어떻게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중재와 촉진, 또 예.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종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합의를 만들다기보다는 예. 기존에 했던 판문점 선언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좀 방론을 다듬고.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좀 정례화하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1차, 4일째 정상회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 이제 어떤 공동 합의문이나 이런 것에 4차 회담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지금 예, 지금 공항에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문재인 네. 대통령 부부가 다시 공항 청사를 나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저곳에서부터는 도보로 네. 공군 1호기까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출발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네. 배 특별 수행으로 함께 가는 이정미 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네,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 모습 보이고요. 네. 네, 이해찬 대표 모습도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 공군 1호기로 이 시각 이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보고 계십니다. 지금 수행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걸어 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이 동행하는 정당 대표들도 네. 옆에 나란히 배석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정동영 대표 모습, 정동영 대표 모습이 지금 보이고요. 저런 모습을 보면 아마 이번 일정에는 상당히 그 여야 정치권에 대한 배려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예, 우리 측의 주요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예, 좀 더 그 남북 간 문제를 풀지만 남남 차원에서도 네네. 화합과 또 남북 관계를 함께 풀어가 보자는 예.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야당의 경우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인사를 마치고 탑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공군 1호기 계단으로 지금 발을 딛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 특별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발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8시 38분이니까요. 예. 정확하게 예정대로 거의 정확하게 이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랩을 다 올랐고요. 네, 현장음 최대한 키워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이제 탑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평양으로 가는 공군 1호기에 이제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곧 문이 닫히고 특별기는 평양을 향해서 이륙을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공항 상황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뒤에 수행원들도 같이 비행기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 수행단은 먼저 탑승을 마쳤고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동행하는 공식 수행단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시고요.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동행하지 않는 참모들이 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평양에서 하는 정상회담인데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데요. 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 생중계를 한다는 점, 네. 예, 그 점이 좀 특징이고요. 또 바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따지지 않고 이 바로 어떤 정상회담으로 한다는 점. 그러니까 1차, 2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비교를 해보면 예. 첫날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둘째 날 정상회담을 하거나 뭐 이런 일정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를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생방송은 일부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 이것도 실무 논의에 따라서 변동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비핵화가 주요한 의제로 올랐다 이것을 예. 특징으로 꼽았는데요. 이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비핵화 문제는 그동안 북미 간의 문제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왔고 예. 국제적으로도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건 좀 나만이 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예. 입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 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해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테이블에 직접 올랐다라는 것은 또 임종석 실장이 크게 꼽은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특별기
계단이 분리되고 이제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모든 동행 수행단은 탑승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특히 가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11월 6일 중간선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 일정과 정치적인 예. 자신의 그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네.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예. 만약에 하원, 상원 다 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 이제 하원은 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상원은 공화당이 이기는 예.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가 매우 지금 시급합니다. 네. 미국 내에서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도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네. 미국 내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또는 예. 학자들의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네. 외교적 성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예. 풀어내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그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 뭐 정치적 명운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음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네.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를 가닥을 잡아내면 예. 그러면 이제 북미 관계가 속도감 있게 또 네. 다시 풀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서 판단하는 상황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된다. 예.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 의지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녹화된 영상이 다시 나오고 네.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공군 1호기를 향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탑승을 마무리한 상태고 네. 출발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내에서 수행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래서 당초 40분 정각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대략 4분 30여 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45분 이후에나 네. 돼야 아마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이번에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수행단이 같이 방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 아마도 기내에서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략 한 3, 4분, 5분 전쯤 상황인가요? 네. 공군 1호기에 탑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넥타이를 보시면 북측을 대표하는 색깔이 좀 붉은색 계통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색 네. 계통을 이제 선호하는데 그게 사선으로 그어진 그런 넥타이인 것 같고요. 예. 화합이나 뭐 교류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남북이 것이겠죠. 충분히 이번에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정숙 여사는 이제 화산 흰색입니다. 예. 굉장히 이 남간에 안정감 있는 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많은 대화를 하자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임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번 회담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일단 지금 4월 27일 남북 정상선언이 예. 이제 나왔고 또 기대를 모았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는데 예.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일보도 지금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또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연출되겠지만 네. 사실 이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족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역시 이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지켜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을 것인가, 예. 그런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번 회담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기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우리 특사단이 방북을 해서 예. 그때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사실 그 상황도 간접적인 정상회담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지금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된 상황에서 네. 이제 최종적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중요한 타협을 하는 예. 또 접점을 모색하는 이제 그런 회담이라는 맥락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시각이 8시 47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 출발 시각이었던 8시 40분보다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행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별기 안에서 아마 수행단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각오를 밝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실시간 화면이 아니고 대략 한 10분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인가요? 지금 생중계 상황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 특별기가 이제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곧 이륙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공항 상황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비행기가 이동하는 시각은 대략 1시간 정도로 예상해 보면 될까요? 네, 비행기가? 1시간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네. 직선으로 가면 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해로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네. 디귿자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10분 정도 대략 네. 걸린다고 보고요. 사실 뭐 서울에서 제주까지도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그렇습니다. 거리인데 뭐 네. 평양까지야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죠. 육지 그렇습니다. 거리로 치면은 네. 우리 남측으로 치면 서울에서 익산 정도 거리가 익산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70km면 예. 승용차로 가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예. 거리인데 뭐 우리 고속도로 사정으로 보면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북측 도로 사정도 그렇고 예. 또 지금 그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도 군사 분계선을 바로 직선으로 넘으면 또 굉장히 그 거리는 짧아지는데 예. 군사 시설이 밀집돼 있고 네.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서해 쪽으로 멀리 나가서 네. 그 다음에 다시 북상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평양 쪽으로 동해 쪽으로 이동하는 예. 역디귿자 형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2000년부터 2000년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할 때부터 그 항공 예. 노선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남북이 지금 비무장지대 평화구축 방안을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DMZ라든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 각종 화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를 특별기가 사실 이동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저 부분도 예.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예. 사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가 바로 예. 직선 항로로 평양 순환공장에 도착한 적이 있거든요. 예. 여러 차례.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예. 특히 이제 군사 분계선에 이제 비행기가 통과를 하려면 또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항공기 이용도 국제사회 제재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거고, 그러니까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관계는 조금씩 무르익고 있지만 아주 냉엄한 현실, 네. 결국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고 제재가 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또 우리가 준수할 수밖에 없는, 준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치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직선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디귿자 형태로 해서 순환병장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아무래도 청사진은 청사진이지만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현재로서는 또 현실을 반영한 그런 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아까 활주로를 이동하는 모습까지는 보였는데 네. 아직 이륙하지는 않은 상황 네.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게 멀리 보이는 예, 거고요. 특별기 네. 모습이죠. 네. 순환공항 같은 경우는 예. 정비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공항 청사가 네. 과거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할 때는 굉장히 낙후된 청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방 공항 청사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네. 청사였는데 최근에 순환공항 청사가 다시 건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나마 상당히 좀 깔끔하고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공항 청사가 새로 정비가 됐고 순환공항이 평양에서 있는 이제 유일한 민항기가 뜨는 예. 국제공항입니다. 네. 군사공항은 북한 공군이 쓰는 공항은 미림 비행장이라고 해가지고 예. 또 다른 비행장이 있는데 민간 항공기가 뜨는 유일한 그런 국제공항이 평양에 있는 공항은 순환공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이 순환국제공항이 되죠. 그렇습니다. 순환국제공항 또는 평양국제공항 이렇게도 평양국제공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명칭에 맞게끔 아마 재정비를 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특별기는 지금 화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륙 준비를 마치고 지금 활주로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면 당초 오전 10시쯤에 평양국제공항 도착 예정이었는데 아마 몇 분 정도는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한 10분 안쪽으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지만 당초에 이제 이동 시간 1시간 10분보다 한 10분 정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공식 환영 행사에 크게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 평양국제공항에서 평양 시내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 30분 정도, 차로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23km 정도고요. 네. 그 사이에 아마 북한 주민들이 환영 네. 거리에서 네, 환영을 네.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임 교수님,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떻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예.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비핵화의 진전이겠죠. 네. 비핵화 부분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 조치가 어떻게 이제 합의가 되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이 갖고 가는 보따리는 네. 결국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예.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전보다 진전된 그 비핵화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입장이 과연 미국에서 수용할 수준인가? 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진전을 시키고 그리고 남북한 간의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예. 조치가 만들어진다면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조치고요.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겠다는 예.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래식 병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그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들, 군사적 예. 위협들,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강조는 안 되고 있지만 교류협력 부분도 논의가 상당히 진지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판문선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도 네, 잠시 말씀을 끊어서 예. 죄송합니다만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화면을 아마 줌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아마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저쪽 하늘로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문 대통령 전용기 8시 55분에 이륙했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었던 8시 40분에 비해서는 한 15분 정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평양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도 10여 분 정도는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실제 비행 시간이 그렇게 1시간 10분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 돌아간다고 해도요. 그렇습니다. 네. 1시간 내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아마 10시에 맞춰서 도착할 수도 있다. 예. 지금 이제 디귿자 형태의 그런 항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직접 타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1시간 이내에도 가더라 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특별기의 이륙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서울공항의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물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시던 걸 다시 이어가자면 결국 이번 회담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동시에 풀어야 나가야 되는 어떤 투트랙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예. 이 교류협력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예.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큰 축이 결국은 그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하고 이제 교류협력 부분인데 네. 어제 그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이제 그 주요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이제 대기업
총수도 17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경제인들이 17명이 가는데,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비핵화하고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바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진전시키겠다. 뭐 그런 우리 정부의 목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제 부분은 역시 그 이산가족 부분입니다. 이산가족들이 지금 거의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 이제 상봉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 이런 부분이 북한도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한꺼번에 이제 만나면 보통 200명을 모아서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북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 상설 면회소를 이제 운영을 해서 예. 이 수시에 상시적으로 생사 확인도 하고 또 서신 교환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 이제 화상 상봉까지 하자는 입장인데 예. 이 화상 상봉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전과는 다른 진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뭔가 하면 이제 남북한이 이제 IT 기술이 좀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이렇게 현대 기술을 좀 활용한 상봉 방식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예. 부분에서 의견 조율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중계차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현욱 기자 나오십시오. 청와대 측의 공식 브리핑이 곧 열릴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이 잠시 뒤면 시작될 텐데요. 정례 브리핑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 열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프레스센터에는 출입 등록한 기자가 모두 2,7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450여 명이 외신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 쏠린 전 세계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900여 석 규모의 브리핑룸은 이 브리핑을 앞두고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앙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문 대통령의 동선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긴장감 속에 화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영찬 수석은 2박 3일의 회담 기간 매일 두 차례씩 이곳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윤 수석은 회담 일정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남북 프레스센터 간 소통을 통해서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기로 했던 중학교 3학년 김규현 양의 방북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정확한 무산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은 평양 현지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정상회담 첫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부터 생중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영접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정상회담 주간 방송사로 선정됐는데요. 이 회담 기간 모든 중계와 촬영 화면을 이곳 프레스센터 안에 있는 KBS 국제방송센터에서 국제방송 신호로 제작해 전 세계로 송출합니다. 자,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요. 잠시 뒤에 또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2박 3일 동안의 구체적인 평양 일정을 김경진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에 도착합니다. 11년 만에 평양 방문. 문 대통령은 먼저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가진 뒤 평양 시내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평양 시내에 해당하는 중구역이라는 곳입니다. 북한의 핵심 기관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만수대 의사당이 있고 또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고려 호텔도 있습니다. 노동당 청사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자 대북 특사단이 두 차례 방문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서의 첫날 밤은 어디서 보낼까요? 현재로선 대동강 북동쪽 백화원 초대소가 유력합니다. 북한이 국빈을 초청할 때 숙소로 이용하는 곳으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대통령들의 숙소였습니다.
숙소뿐 아니라 회담장도 있어서 이전 두 차례 정상회담은 모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백화원에서 차로 5분 거리, 능라도란 섬에는 5일 경기장이 있는데요. 양 정상이 이곳을 방문해서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구구절 때 공개한 빛나는 조국에는 4.27 판문점 선언의 영상과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란 카드 섹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박 3일 일정에는 두 정상의 친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달라진 평양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최고층 빌딩인 류경호텔에서 전망을 보거나 여명거리 등을 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은 둘째 날 옥류관에 들러 평양냉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방탄경호단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부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합동 경호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평양에서의 경호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회담장을 빠져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차량에 탑승하자 12명의 남성들이 V자 대형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4.27 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경호원들은 이 같은 밀착 경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용할 방탄 경호 차량입니다. 문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로마다 최고 수준의 경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군사 분계선을 넘은 뒤 2선과 3선 경호는 북한 호위 총국이 담당했지만 최근접 경호는 청와대가 맡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있을 땐 북한 호위 총국과 청와대 소속 경호원 10여 명이 합동 경호를 했습니다. 호위 총사령관하고 보통 우리 경호처장 실장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또 협상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오케이 하면 또 이렇게 보기 달라지고.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은 참모와 경호를 뒤로 물린 채 독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도 남북 정상이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외곽 경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열린 경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남측 대통령의 방북.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양측 실무진은 두 정상의 동선과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영 기자, 이제 출발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일정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10시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식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 네, 지금 죄송하지만 청와대 측의 공식 브리핑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9월 하겠습니다.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입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인 8시 55분 평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6분 관저에서 나와 인수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열한 청와대 직원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오전 8시 16분쯤 청와대 헬기장을 이륙해 성남공항을 향했습니다. 성남공항 환당장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생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취재가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대동강 구역에 소재한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 또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수행원들도 각각 북측의 파트너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가능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료는 인포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가 확인된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자, 이효영 기자. 네. 주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죠? 네, 문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네.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예.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야 한다. 평소에 어떤 지론처럼 그 주장해왔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떤 만남의 정례화를 넘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자평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 공포가 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네. 그런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행사 일정이 다시 안내가 됐는데요. 예정대로 10시에 도착을 하고 이 환영 행사는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생중계를 하고요. 각각 오찬을 가진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요. 배석자와 장소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아마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와 관련돼서는 아직 새롭게 진척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친교의 시간 문제는 일단 평양에서 현지에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서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비핵화,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조선비즈 박정혁 기자님.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조선비즈 박정학 기자입니다. 특별수행원과 경제인들이 북측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별수행원 중에 한국전력, 코레일,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분들이 만난 사람이 김영남 위원장인지 아니면 리용남 부총리인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아침에 오전에 북측에 있는 상황실과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SBS 정유미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만찬 참석자가 혹시 알려진 게 있는지, 혹시 알려진 게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좀 예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질문 같긴 한데, 이제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경제인들이 이 북한 쪽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만찬은 이따가 오후에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찬 정서에 현재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저쪽에서 통보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제인들의 참여는 역시 이번 우리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미래입니다. 제재로 인해서 경협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우리 경제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파츠의 패트릭 벨터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Patrick Walter, Frankfurt Allgemeine. I have two questions concerning this economic cooperation. Do you expect that there will be any concrete proposals by President Moon towards Kim Jong-un about potenti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second question I have is about the debate at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anctions and Russia obviously putting pressure to smooth the sanctions. Does South Korea think at this time that it's time to smooth the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순차 통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리가, could you ask your question one more time? Because I couldn't hear you well. 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는 김 위원장께 경제협력의 방안을 제안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제재 문제가, 대북 제재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의 타이밍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즉 판문점 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신경제 구상의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의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고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가 지금 저희는 어쨌든 국제적인 제재 질서 속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런 변화들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금 전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출발 이후 첫 브리핑이었습니다. 도착 이후 일정에 대해 주로 설명을 했는데요. 10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현재 순안공항에서 생중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역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텐데요. 이 배석자와 장소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부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 김정숙 여사 일행은 이 대동강구역 소재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과 또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이 특별수행원은 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확인됐고요. 이 또 경제수행원 리용남 내각부총리와도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수행원들은 각각 이 국직 파트너와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만찬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윤 수석은 이 만찬 참석 인사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은 향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레스센터에서 정현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특별기가 평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시민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에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 그곳에 계신 시민분들 많이들 TV로 지켜보셨겠네요. 네, 역산에 설치된 TV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습 등을 관심 있게 실시간으로 지켜봤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TV로 생중계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 대해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산 가족들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산 가족 상봉이 수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잘 되길 바라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없이 남북의 대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며 큰 진전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에는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모두 큰 만큼 이번 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서울역에 나가 있는 홍성희 기자였습니다. 남북 간에 이렇게 중대 동향이 있을 때마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역 가운데 하나죠. 서해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있는 연평도도 중계차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염기석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북한과도 아주 지척이죠. 바로 뒤로 보이는 곳이 북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평도 평화공원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들의 위령탑이 있는 곳입니다. 제 바로 뒤쪽이 북한 방향인데요. 가장 가까운 북한 무인도인 갈도까지는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황해도 해주 지역까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3km 정도만 배를 타고 가면 북방 한계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북한 배들이 조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연평도 주민의 약 60%가 실향민이고 지리적 특성상 황해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실향민들은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꼭 밟아보고 싶다며 남북 간 왕래가 실현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 평화수역 얘기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어민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북방 한계선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몰 이후에는 일체 조업이 불가능하고 NLL 부근에 북한 함정이 출현하면 조업을 금지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민들은 야간 조업만 허용돼도 소득이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며 어장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어서 조업을 보장하겠다는 합의에 크게 환호했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도출되기를 어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포격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평도 중계차 보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는 지금 평양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공항을 출발하는 모습까지 보셨고 또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도 살펴보셨는데요. 서울공항을 이륙하는 모습 다시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